자, 원래 오늘 30분 일찍 끝날 예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금방에 끝날 예정입니다. 아, 아, 태연아, 요게 다 보이게끔 찍다가 날 따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판서가 다 끝나고 설명할 때는 좀 전체가 다 보이게끔 좀 보여주세요. 자, 가자. 자, 지난번에 이제 의문의 변동 해서 교체 현상 중에 동화 현상 진행했죠. 그렇죠? 교체 현상 중에 동화 현상 진행했죠. 자, 오늘은 이제 나머지 의문의 변동 현상들을 끝낼 건데, 자, 일주일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중요한 지점을 상기를 하고 갑시다. 자,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특히 네 가지 현상, 교체, 그 다음에 탈락, 그 다음에 첨가, 축약. 이렇게 고교 과정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이 네 가지로 다 커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현상들도 있어요. 알겠지? 근데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각각 나누어서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항상 선생님이 문법은 어떻다고 했지? 문법은 되게 서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서로 연계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면서 첨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교체 현상에서 또 한 가지 현상을 설명하면서 탈락까지 이어서 갈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제일 중요한 코어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의문의 변동 현상에서는. 의문의 변동 현상은 왜 일어난다? 지우야? 그렇죠. 의문의 변동 현상은 발음의 뭐를 위해서? 발음의 편리성을 위한 거지. 그렇지? 오늘 의문의 변동 현상이 이제 다 끝날 건데요. 발음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말로 표현하면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불편함이 발생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의 의문의 변동 현상들을 배우는 거고, 이 불편함은 어떨 때 일어난다? 인접한 두 의문이 어떨 때? 만날 때 일어난다고 했죠. 알겠지? 그래서 이 만나는 케이스가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라고 했지? 네 가지라고 했죠. 네 가지. 그치? A 의문과 B 의문이 만날 때 앞 음절이고 뒷 음절이라고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앞 음절의 음문과 자음 또는 모음이겠죠. 뒷 음절의 자음 또는 모음이겠죠. 초성 아니면 중성. 그래서 조합은 몇 가지다? 네 가지입니다.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불편함이 발생하는지는 저번에 의문 체계할 때 설명했죠. 발음의 시스템.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 불편함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이 만날 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불편함이 발생하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 의문의 변동 끝내고 나서 이제 각각 무슨 현상들이 있는지 스스로 채워 넣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여기에는 무슨 현상이 있지? 무슨 현상이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채울 수 있으면 이제 개념 정리가 잘 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동화 현상에 뭐뭐뭐 있었어, 얘들아? 동화 현상에 뭐뭐뭐 있었어? 비유마, 유마, 그 다음에
그렇죠. 국외음악. 또 뭐 있었지? 그렇지. 이모음 역행. 이렇게 있었죠. 그렇지? 오늘 나갈 거는 이제 뭐 있지, 얘들아? 나머지 교체 현상? 된소리 대기. 경음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경음화는 동화현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된소리 대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면 두음 법칙이 남았어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경음화는요, 된소리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교체 현상인데, 얘는 이제 뭐랑 조심해야 되냐면, 얘는 이제 요거랑 비슷한 현상 중에 구분해야 될 게 첨가에 의한 된소리 대기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경음화 현상 정리하고 된소리 대기 정리한 다음에 바로 우리는 첨가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자, 일단 된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된소리는 되게 탁한 소리입니다. 알겠어? 우리 그 무성음에는 소리의 세기가 있잖아.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가 있죠. 그 중에서 된소리는 되게 탁한 소리예요. 거센소리는 소리의 세기가 강한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세지는 메커니즘은 목청의 힘을 가지고 있는 소리인 히읗, 호음이라고 하죠. 목청 소리가 이제 더해져갖고 축약이 되는 메커니즘. 알겠어? 그러면 탁해지는 메커니즘은 뭐야? 얘는요, 각각의 조음 방식이 있죠. 조음 방식이 어떻게 되면 중복이 됐을 때 소리가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갖고 가장 첫 번째, 된소리 대기의 가장 첫 번째 메커니즘은 기억, 디귿, 비읍이 뭐지 얘들아? 얘가 파열음입니다. 알겠죠? 터져요. 근데 얘가 한번 터트린 다음에 압음절의 종성이죠. 그치? 한번 터트린 다음에 이제 뭐야? 뒤에서 또 터트리잖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터지는 메커니즘이 두 번 중복이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소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된소리가 된다는 이야기. 혹은 어떤 메커니즘도 있죠? 마찰의 메커니즘도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파찰의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터트리는 소리와 이런 파열, 마찰, 파찰이 이런 시스템이 연달아서 중복이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이제 이 터짐이 여기에 더해져 갖고 어떻게 된다?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된소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자, 근데 중세 시절에 지금 된소리는 어때요, 얘들아? 이렇게 겹자음이잖아요, 그치? 끄뜨, 뿌, 쓰, 쯔 이렇게. 알겠지? 근데 과거에는 이런 글자들이 각자 병사자였지, 그치? 지금은 소리값이 하나잖아요, 된소리. 과거에는 소리값이 두 개였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끄보다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합용병서도 어때요? 이따가 그건 자음군 단순화 때 설명을 할 건데, 알겠지? 일단 된소리는 지금은 하나의 음운이지만, 알겠어? 하나의 자음이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세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내신 대비해서 이 된소리 대기는요, 반드시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알겠니? 수능에서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알겠지? 하지만 적어도 교체 파트에서 여러분 이제 3학년 내신이나 아니면 1학년 아이들이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의문해변도 알겠어? 요 된소리 대기는 반드시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이자 변별력 포인트입니다. 알겠어? 왜냐면 일단
정확히 외우지 않잖아? 이 경험화가 되는, 된소리가 되는 조건들을. 보통 안 외우고 있어요. 정확히. 알겠어? 그러면 이제 낚는 예시들이 진짜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학년 엄매에 지금 내신 대비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요, 정확하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너 토요일 7시 되니? 너 독서일 토요일 7시에 해야 된다? 괜찮아?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어간, 얘는요, 어간이에요. 알겠어? 어간의 받침이겠죠? 그치? 어간 받침, 대표적으로 일단 뭐, 니은입니다. 알겠어? 니은이랑, 그 다음에 뭐? 리음. 근데,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서 겹받침, 알겠어? 자음군, 리을, 미음도 뒤에를 택하거든요. 대표음으로. 리을, 미음도 포함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대표음으로 리을을 택하는 애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리을, 비읍이랑 리을, 티읕입니다. 알겠지? 얘네들이 이제 뭐가 있다? 얘네들이 이제 어간 받침으로 이제 뒤에를 된소리로 만드는 아이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엔 다 리을을 택하는 애들이야. 알겠지? 요 뒤에 뭐가 붙으면? 요 뒤에 된소리 있는 애들 뭐야?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죠? 알겠어? 얘네들 뒤에 얘네가 오면 된소리가 됩니다. 다만 뭘 빠져야 된다? 비읍이 빠져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TMI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할따거든요. 얘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지? 할따죠. 그치? 발음은 이제 뭐야? 할따야. 오케이? 이 된소리가 되는 과정에 TMI가 있어요. 얘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아직 자음군 단순화 안 했지만, 얘는 자음군 단순화로 일단 누구를 택한다, 얘들아? 리을, 티읕은 앞에 있는 리을을 택하게 돼 있어. 알겠어? 그래가지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다음에, 이 리을이 뒤에 있는 얘를 경험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먼저 탈락이 일어나고, 알겠어? 탈락이 일어나고, 얘가 된소리로 교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아니에요. 알겠죠? 얘가 교체가 되는 근거는요, 된소리가 되는 근거는 어떻게 돼? 사실은 먼저 대표음인 디귿으로 먼저 교체가 일어나요. 알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가 디귿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할 디귿 따에.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탈락이 일어나. 알겠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최종적으로 할 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얘는 탈락 교체죠. 그치? 근데 사실 뭐가 맞다는 거야? 교체. 얘가 교체가 됐죠, 디귿으로. 그 다음에 교체 1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된소리가 된 게 이제 뭐야? 교체 2예요. 교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난 거다? 탈락이 일어난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탈락 교체가 아니라 뭐가 맞다는 거야? 요게 맞다는 이야. 알겠죠? 요런 TMI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지? 리을 티읕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형사형 전성어미. 알겠어?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받침 뒤에서. 알겠죠? 어미 리을 받침 뒤에 붙는 뭐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뭐가 된다? 된소리가 된다. 알겠죠? 된소리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관형사용 전성어미 뒤에오는. 자, 이거는 어미의 경우에도 준합니다. 알겠죠? 어미의 경우에도. 이거는 표준 발음법에 적혀 있어요. 어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관형사용 전성어미는 예를 들어서 할 것을 이러잖아? 그럼 하다에 관형사용 전성어미 붙였죠. 그 다음에 것은 의존명사죠. 할 것을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19년도에 서라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할지라도. 알겠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는 하다에서 다 날리고 리을지. 알겠어? 리을지라도가 전체가 그냥 어미예요. 알겠지? 이럴 때도 어때? 할지 이렇게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번 한자어 리을입니다. 한자어 리을 받침 뒤. 그러니까 원래 리을 뒤에 오는 녀석들은 다 된소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지? 한자어 리을 뒤에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디귿, 시옷, 지읒 세 가지만. 알겠죠? 디귿, 시옷, 지읒만 뭐가 된다? 이제 된소리가 되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이 네 가지를 일단 이건 어떻게 보면은 체급이에요, 얘들아. 된소리 대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정확히 숙지가 되어 있어요. 알겠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얘는 교체로서 그냥 말 그대로 순수 이 조건만으로 뒤에 있는 녀석들이 된소리가 되죠. 그치? 근데 이 조건이 아닌데 뒤듬절이 된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뒤듬절이 초성. 알겠죠? 그게 이제 첨가에 의한 된소리입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도움법칙 가기 전에 뭐를 갈 거냐면 의문의 첨가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중에서 보통 고교 과정에 적혀 있는 텍스트로 오케이? 첨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첨가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의문의 첨가는 고등학교에서는요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니은 첨가 이렇게 둘로 나눠 놓습니다. 알겠어? 둘로 나눠 놓고 이거를 이제 각각 텍스트적 맥락으로 이제 해석, 이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텍스트가 되게 어려워요. 알겠어? 이거는 그리고 발음의 결과론적 분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되게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과정 중심의 분석으로 봐야 돼. 과정 중심의 분류로 봐야 첨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알겠지? 니은 첨가, 니은 첨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과정 중심으로 첨가가 왜 일어나는가를 명확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일단 의문의 첨가가 일어나려면 결국에는 어떨 때 일어나? 두 인접한 의문이 서로 만날 때 일어나는 거잖아. 첨가도 역시. 그렇죠? 두 인접한 의문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건데 이 두 인접한 의문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첨가가 일어나. 알겠어? 이 두 가지 조건 잘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뭐여야 된다? 요 음절과 요 음절이 만들어낸 단어가 뭐여야 된다? 합성어 또는 뭐여야 된다? 파생어여야 돼.
알겠지? 합성어 또는 파생어여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인접한 음은 A랑 B가 뭐여야 된다? 뭐여야 된다? 둘 다일 수도 있고 최소 둘 중에 하나가 유성음이어야 돼. 유성음은 뭐라고 얘들아? 울림 소리. 알겠죠? 그러면 요 울림 소리에는 뭐가 있다 얘들아? 요 유성음 울림 소리에는 자음은 노란 양말. 알겠지? 그 다음에 모음도, 모든 모음도 다 뭐라 그랬죠? 울림 소리라고 했죠. 알겠지? 그래서 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지? 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의문의 첨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지? 의문의 첨가가 발생.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메인 코어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진짜 중요한 코어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의문의 첨가가 발생할 때 이제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니은 첨가, 니은 첨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진정한 니은 첨가예요. 알겠죠? 이 니은 첨가는 언제 일어나냐면 뒤듬절에 초성이 없을 때 일어나. 즉 뒤듬절에 초성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우리 구개음화 했을 때 했던 뭐가 있죠? 밭이랑. 알겠지? 자, 근데 이 니은 첨가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뒤듬절에 초성이 비어 있어야 되고 게다가 그 뒤듬절에 모음이 뭐여야 된다? 이계열 모음이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중모음도 된다는 이야기. 이계 이중모음, 모음, 야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봐봐봐. 일단 이모음이죠. 그 다음에 밭 플러스 이랑이잖아. 그쵸? 초성이 있어 없어? 없죠? 자, 합성어 맞지? 밭 플러스 이랑. 그치? 만족됐죠? 합성어. 그 다음에 뭐야? 얘가 뭐야? 유성음이네요. 모음이니까요. 알겠어? 그럼 둘 다 만족했으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된다? 첨가가 일어나야 된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뒤듬절이 빠져 있으면 무슨 첨가가 일어난다 얘들아? 여기에다가 니은이 더해져.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밭 플러스 니랑이 돼서 뭐가 일어나줘야죠 이제? 그렇죠. 교체가 또 일어나줘야 되죠. 비음화. 그렇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반, 니, 랑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꽃, 잎도 마찬가지죠. 하나 더 해볼까? 꽃 플러스 잎. 합성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없죠? 그지? 게다가 이모음이네. 알겠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돼? 디귿 플러스 니은이 어떻게 돼줘야 된다? 첨가가 돼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비음화가 일어나서 꽃, 잎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은 밭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원래 암음절의 종성에는 자기 소리가 있죠. 그치? 변화 과정을 거쳤을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니은 첨가가 아니야. 알겠죠? 근데 원래 뒤듬절에 음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근데 니은이 하나 어떻게 됐어? 이렇게 첨가가 돼버렸죠. 그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끼어든 소리를 보통 사이소리라고. 니은도 사이소리라고 이제 봐야겠죠. 알겠죠? 그래서 니은음이 순수하게 끼어든 뭐다? 순수한 니은 첨가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알겠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요. 학교 문법에서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니은 첨가가 있어요. 즉 아음절에 이제 니은이 들어가는 거예요. 디귿절은 이미 차 있고. 알겠어? 그래서 원래 아음절에 종성이 없었는데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니은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니은 첨가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니은 첨가와 이 니은 첨가를 퉁쳐서 그냥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과정을 살펴보면 두 번째, 얘는 사실 사이소리 니은이 아니라 사이소리 시옷이 첨가됩니다. 알겠죠? 결과적으로 니은이 됐을 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요 시옷 첨가가 이제 또 몇 가지 케이스가 있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뒤에를 될 소리로 만들어버리는 시옷 첨가가 있고요. 알겠어?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아음절에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 첨가가 있어요. 종성으로. 알겠어? 자, 첫 번째. 앞음절 종성에, 그러니까 앞음절 종성이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이제 니은이 첨가되는 케이스. 알겠죠? 이건 결과론적인 입장이야, 우리 고교 과정에서. 고교 문법에서 배우는. 자,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날. 얘의 특징은, 뒤에가 어때? 비음이란 얘. 앞에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비어있죠? 자, 콧날. 보면은, 유성음이랑 유성음이 만났지, 그치? 맞죠? 합성어죠? 그치? 그러니까 어때? 요때는 이제 뭐가 첨가된다? 사이소리, 시옷이 첨가된다. 오케이? 자, 요 시옷의 정체는 뭐다? 시옷의 정체는 뭐다? 사이소리 시옷이라서 그게 표기에 반영되면 사이시옷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시옷의 정체는 뭐다? 그렇죠. 얘입니다. 과거엔 다 소리값이 있었어요. 나라스 말싸미 이랬단 말이에요. 나랏 말싸미라고 하지만 나라스 말싸미 이랬단 말이에요. 알겠어? 과거에 관용격 조사는요. 이런 관용격 조사는 조상님들이 어떻게 했다? 다 시옷을 발음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코의 날이란 뜻이에요. 코스날 이랬단 말이에요. 코스날, 코스날. 알겠어?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요 시옷이 반드시 대표음이 뭘로 바뀌게 되어 있죠? 디귿으로 바뀌게 되어 있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코, 디귿, 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콧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코의 날이란 뜻이에요. 코스날. 과거 발음이었다면 중세 시절은 코스날이 됐다는 거죠.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콧날이 됐고요. 원래 코였잖아. 종성이 없었죠. 근데 뭐가 들어왔어? 이렇게 니은이 첨가됐죠. 근데 얘는 앞 음절의 종성으로 들어갔죠. 아까 니은 첨가는 뭐야? 디귿절에 초성이 비어 있어서 들어갔지. 알겠어? 얘네들을 같은 뭐야? 니은 첨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알겠지? 근데 내 생각은 달라요. 이 과정을 보면 얘는 니은이 첨가된 게 맞아요. 얘는 근데 시옷 첨가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니은으로 변화한 거예요. 알겠죠? 니은이 첨가됐다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요, 이제
뒷음절을 된소리로 만드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뒷음절의 초성을 된소리로 만드는 케이스. 얘도 그래서 사실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돼요. 알겠니? 자, 첫 번째 케이스. 코 플러스 대. 앞 음절이 비어 있을 때. 알겠어? 코 플러스 대. 그럼 어떻게 된다? 앞 음절이 비어 있으니까 얘는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일단 코 대면은 얘가 유성음이니까 첨가가 일어나야 되죠. 무슨 첨가가 일어난다고? 당연히 시옷 첨가가 일어나. 코스대예요. 코스대. 코의 대. 알겠죠? 얘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얘들아? 이것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럼 이제 무슨 조건이 생겼죠? 요 첨가 때문에 디귿디귿 된 소리가 되죠. 알겠지? 그냥 순수 된 소리 되기는 아니에요. 알겠어? 순수하게 된 소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죠? 첨가된 녀석 때문에 된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건 내신 대비해서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발음이 어떻게 된다, 얘들아? 발음이 코때가 되죠. 코, 디귿, 대니까 코때가 됩니다. 알겠지? 선생님, 근데 앞에가 비어있으니까 이 디귿도 그냥 반영해 주면 안 되나요? 된다, 안 된다? 때 된다, 안 된다? 야, 비어있는데 굳이 안 넣어줄 이유 있어? 이렇게 첨가된 소리를. 그치? 그러니까 어때? 원래 정식 발음은 얘예요. 알겠지? 근데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어떻다? 허용입니다. 알겠어? 결론적으로 의문론의 현상으로 보면 첨가 한번, 교체 한 번으로 봐야 돼. 여기 없더라도. 알겠어? 없더라도. 그냥 교체만 되면 된술리가 일어났다는 거니까 말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요 첨가된 거를 이제 넣어서 발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종성이 안 비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길, 가, 길의 가장자리, 길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밤길, 밤스길. 오케이? 얘네 둘 다 저 조건에 있어, 없어? 저 조건에 없습니다. 알겠지?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시옷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입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제 대표음 디귿으로 변해서 뒤에 자음들을 어떻게 해준다? 된소리로 만들어줍니다. 첨가를 왜 하고 있냐면 사실 얘 때문입니다. 얘랑 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들아? 일반적인 이 경음화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겠지? 오케이? 길가, 밤길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끼어들어온 디귿음은 반영할 여지가 있어, 없어? 앞음절도 차있고 뒷음절도 차있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반영할 여지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에서 또 19년도에 서라불고에서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알겠어? 다음 중 경음화 현상이 된소리 대기가 아닌 것은 다 된소리거든. 국밥, 막 이런 일반적인 된소리 현상 있죠. 순수하게 된소리 되는 거 쫘라락 넣어놓고 중간에 슬쩍 밤길을 껴놨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뭐야, 왜 답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니은 첨과 니은 첨과
그 다음에 뒷음절을 된 소리로 바꾸는. 알겠어? 요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표준 발음법에서는 1-1, 1-2 뒷말이 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1-3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 알겠죠? 하나가 니은 첨가고, 그러니까 저기 니은 첨가, 하나가 이제 뒷 음절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니은 첨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 알겠죠? 얘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의 현상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시옷 첨가랑 니은 첨가가 서로 어떻게 된 거야? 같이 일어난 겁니다. 알겠죠? 같이 일어난 거. 이 현상의 특징은요, 모음과 모음의 만남입니다. 합성어면서. 알겠어? 모음과 모음. 그러니까 앞에도 종성이 없어야 되고 뒤에도 초성이 없어야 돼.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나무 플러스 잎이 있죠. 알겠죠? 나무스 잎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있잖아. 모음과 모음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유성음인 환경이죠. 그렇지? 이렇게 리듬절에 초성이 비어 있잖아? 니은 때려 박으라고 했죠? 알겠지? 그 다음에 나무의 잎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무스잎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옷. 오케이? 얘는 디귿으로 무조건 변하니까 필연적으로 비음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된다? 이제 남은 닙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니은이 첨가됐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시옷 첨가 이게 나중에 이제 한글 맞춤법 표기 이론으로 가잖아. 표기 이론으로 가면은 이제 요 사이소리 시옷을 어디에 반영하면 표기에 반영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반영된 시옷을 뭐라고 한다? 이 반영된 시옷을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알겠어? 이 사이시옷 관련된 개념은요.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사이시옷 관련된 개념은 아까 사이소리는 합성어 파생어였죠. 그렇지? 사이시옷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합성어에만 적용한다. 알겠어? 합성어일 때만이야. 파생어일 때는 아니야. 사이시옷. 알겠지? 그러면 어떨 때 A와 B가 이게 둘 다 고유어일 때. 둘 다 고유어일 때. 알겠지? 혹은 두 번째. 둘 중에 하나가 고유어일 때. 오케이? 둘 다 고유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고유어야 이제 이 첨가된 발음 시옷이 사이시옷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코날 같은 경우에는 발음은 콧날이잖아. 그치? 근데 표기는 어떻게 한다? 콧, 날 이렇게 표기야. 알겠죠? 그래갖고 뭐가?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이시옷인 거야. 세 번째,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잖아? 그러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안 한다? 한자어일 때는 원래 표기 안 해요. 사이시옷을. 알겠어? 근데 예외적인 6개 단어는 표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 6개 단어를 이제 외워야죠. 숫자, 찻잔, 팻간, 훗날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요 케이스일 때, 요 케이스일 때, 요 케이스. 사이시옷이 이제 사이소리 시옷이 이제 표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이시옷은 또 TMI가 있는데 뒷 음절의 첫 소리가 오케이? 거센 소리가 된 소리잖아.
그러면은 원래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줍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위, 층. 원래는 위는 시옷이 붙어야 되거든요. 알겠어? 혹은 위쪽. 알겠지? 이럴 때는 이제 왼소리나 거센소리일 때는 TMI가 있습니다. 알겠죠? 윗니 같은 경우에는 시옷을 붙여줘야지. 알겠지? 그리고 이빨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 하면 왠지 1-3일 것 같잖아. 니은 참가. 왜냐면 이빨이 이렇게 왔을 때 니은 그 다음에 시옷.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것도 TMI인데 이렇게 뒤에 이빨이 붙잖아. 그럼 니은이 첨가된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니인 걸로 판정을 해서 1-2에 속합니다. 알겠지? 그거는 이제 서라볼 너희 선배들 2학년 때 문법 시험에서 1학년 때 문법 시험에서 킬러 포인트로 나왔던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첨가 파트가 그냥 통째로 끝났습니다. 알겠죠? 첨가는 뭘 마스터해야 된다, 얘들아? 이 기본 전제 조건이 마스터돼 있고, 알겠어? 이렇게 분류 중심으로 기억을 하면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다니.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사이소리에서 보통 예외가 많아요. 인사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인사. 얘는 원래 얘가 한자고 얘가 우리말이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사이시옷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사실 얘는 표준 발음을 뭘로 설정해놨냐면 인사말로 설정을 해놨어요. 원래는 인산말이 돼야 돼. 인산말. 알겠어? 근데 얘는 그냥 표준 발음을 아니다. 표준 발음법에서 그냥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 머리말도 마찬가지죠. 농사일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알겠죠? 예외 3대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혹은 인산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저래야 되는데.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예외 TMI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우야 일어나. 그럼 왜 그러냐? 이 첨가 현상은요. 무슨 현상이다? 수의적인 현상이다. 수의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외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워딩입니다. 사이소리 첨가는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인사말, 머리말, 뭐 어쩔 건데 안 일어나는 거. 약간 이런 스탠스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시옷 첨가에서 이 된소리 대기와 뭐를 잘 구분을 해둬라? 이 교체에서의 요 된소리 대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음법칙 갈게요. 두음법칙. 자, 두음 법칙은요, 얘도 기초 전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두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두음의 의미. 알겠어? 머리 두자를 쓰죠. 그치? 그래서 얘는 첫 음절의 초성을 이야기해요. 알겠죠? 첫 음절의 초성. 기억하고 있나 볼까? 과형격 조사 시옷은 언제 쓰죠? 나라스 말싸미. 기본적으로 무정명사에 씁니다. 유정명사에도 써요. 그 유정명사가 높임의 대상일 때. 알겠지? 자, 1번 조건. 첫 음절의 초성이 뭐가 오는 거를 꺼려하는 현상이야? 첫 음절의 초성에 미을이나 또는
니은이 오는 거를 싫어하는 현상입니다. 모든 단어에서 그렇지 않고요. 어떤 단어일 때? 2번. 이 단어가 한자어예요.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늙을 로, 사람인 해가지고 이렇게 로인. 오케이? 한자어죠? 네, 초성에 뭐가 왔어? 리을이 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리을이 오는 걸 싫어한다는 이야기. 알겠지? 그래서 두음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교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두음 법칙은 사실 교체로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는 내가 봤을 때 탈락의 지분이 더 커요. 알겠지? 왜? 요 리을과 니은이 어떤 양상으로 나뉘니까? 리을이 리을이 오는 게 싫어서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로인이. 알겠지? 근데 리을이나 니은이 뭐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오는 게 싫어서 리을이 이응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니은이 이응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이응은 뒷 글자의 뒷음절에 뭐다? 초성이잖아. 그러면 있는 음과 없는 음은이야? 없는 음은이죠.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교체라고 할 수 있지만 요때는 교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교체라고 할 수 없다. 알겠지? 그래서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를 잘 나눠서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리을이 니은으로 되는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 이때는 뭐라고 얘들아? 교체죠. 오케이? 이거는 두음, 리을이 초성이죠. 뭐랑 결합할 때요? 단모음. 알겠어? 라, 레, 로, 레, 루, 르. 알겠어? 근데 뭐는 빠져야 된다? 이는 아니에요. 알겠어? 그래서 라, 레, 로, 레, 루, 르 이러잖아? 그러면은 나, 네, 노, 네가 돼요. 알겠지? 리을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경우에는 리을이 이제 니은으로 교체된다는 이야기. 알겠죠? 근데 모두 있다? 이번에는 리을이든 니은이든 오케이? 리을이나 니은이 여러분들이 얘는 표준 발음법에 없어요. 구문의 변동에서 배우고 있지만 두음 법칙은 한글 맞춤법에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맞춤법상 표기의 발음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구문의 변동에서 두음 법칙으로 가르치는 거거든. 근데 얘가요 어떨 때 이렇게 이응으로 어떻게 돼버리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죠. 탈락돼버리는 케이스. 알겠어? 요 탈락돼버리는 케이스는 언제다? 얘네가 이제 이렇게 그지? 이런 케이스는 언제다? 이 두음 리을이나 니은이 뭐를 만났을 때? 이중모음을 만났을 때. 알겠죠? 무슨 계열? E계열. J계열. 알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포함? 단모음, 이도 포함. 알겠어? 선생님, 이 단모음이잖아요. 하지만 단모음 2는 탈락을 시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랴, 려, 례, 료, 류, 리 이런 것들 있죠. 랴, 려, 례, 료, 류, 리 혹은 냐, 녀, 녜, 뇨, 뉴, 니 이렇게 단모음 2까지 포함해서. 알겠어?
얘네들을 모음으로 갖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탈락해버린다. 2를 제외한 단모음과 만났을 때는 교체가 이루어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두음 법칙을 교체 현상으로만 분류하는 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음 법칙에서 지금 탈락을 다뤘잖아요. 그렇지? 이제 탈락 파트로 바로 갈 건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정신 차리세요.